안녕하세요. 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부분을 완전히 마음속으로 애우시게 해드릴게요. 이 천자의 직분은 예의보다 더 큰 게 없다. 예의는 무엇이 예의냐? 직분이 예의다. 그 다음에 이제 부는 무엇이 분이냐? 이름이 바로 분이다. 이래 해가지고 예의와 분, 이름 이거를 나중에 쭉 설명했으니까 예, 분, 명 이거 그냥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유념을 해두면 되느냐? 예의에 천자는 통 삼공하고 삼공은 솔제우하고 제우는 제경대부하고 경대부는 치사서인한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천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삼공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게 영의정이 재상이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좌우 삼공이고 이 삼공은 무엇을 하느냐? 각 나라의 제후들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들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도지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삼공이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런 것에서 한번 이게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삼공은 제후들을 통솔했는데 이 제후는 무엇을 하느냐? 경대부를 통제한다 합니다. 제자가 제압하잖아요. 딱 손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이거. 경대부는 치사서인한다. 경대부는 무엇을 하느냐? 서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경대부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왜 이제 경대부가 선비냐? 선비들도 질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너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과거 급제에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로 가거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선비라는 것은 선비로서 선비의 길을 이렇게 참 길잡이를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 사는 것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부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지키는 것을 예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예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공부할 자리에는 42쪽인데 여기는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이거 옛날 얘기니까 요즘 참고사항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는 이거는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에 살아가는 법제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라와 은나라. 실제로 이것을 2000년을 잡아요. 하나라 천년, 은나라 천년. 그래 은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하다가 상나라라고 하다가 이렇게 논아져서 그래 해야 전부 1000년씩입니다. 지금 1000년. 그런데 이러면서 은나라 때 후반기에 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세금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금 제도. 세금을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제일이다, 어떻게 걷어야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은나라 때 홍범구주라고 해가지고 구주 홍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구주 홍범입니다. 이 홍범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9사람을 묶어가지고 이게
한 팀을 만듭니다. 9사람을. 그래서 9사람이 제각기 이게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9사람이 농사를 쫙 짓고는 한 가운데 논은, 그러니까는 9사람이 논을 갖는 것은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고 한 가운데 논 하나가 똑같은 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주라고 그래요. 9구자 구주홍범. 구주홍범. 그래서 가운데 것은 이 9사람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세금으로 냅니다. 이걸.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자기가 전부 지어서 자기가 가져가고, 가운데 논에 지어진 농사는, 그러니까 이게 9인 1조니까 사람 많은 나라에서는 엄청나지 않아요. 그것도 9인 1조 아주 이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제도가 구주 홍범, 구주의 이게 세금 제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 임금이 어떤 제도를 또 하느냐, 사람들에게 무슨 세금 막 부과를 막 못해요. 세금 제도를.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세금을 걷었던 조금씩 세금을 걷었던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그런데 이 궁궐이 막 부자가 돼요. 궁궐이 자꾸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걸 합니다. 하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백성들이 어느 나라가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가 어딘가 이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세금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쪽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는 세금을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았는데 백성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거꾸로 얘기는 부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거두면 나라가 망하고, 세금은 적게 거두면 나라가 흥한다 하는 것이 하나라 은나라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제 결판이 나요. 결판이 났는데 그 후로 약 500년간 그래도 임금이 그래도 앉아서 그냥 돈 많이 있는 걸 좋아하는 임금은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둔 나라 치고 유지 못하고 나라 뺏겨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망했냐 그러면은 제일 빠른 것은 아침에 임금 했다가 저녁에 임금 뺏기는 사람이 제일 빠른 사람이고요. 3일간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고, 보름하다 쫓겨난 사람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왜 쫓겨나느냐, 임금 되자마자 뭐 해라 하고 딱 일성으로 지시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그날 저녁에 끝이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그 풍토가 중국에는 강호 문화 때문에 그랬다. 강호 문화가 바로 강호 사상. 그러다가 여기에 오늘 42쪽 여기는 그러던 은나라가 마지막에 망할 적에 어떻게 망하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해서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세금 많이 걷는 거예요. 제일 빨리 망해요, 세금이. 두 번째는 포각하면 망해요. 폭군하면 망합니다. 진시황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40년밖에 못하고 망한 것이 폭군 때문이에요. 포각했기 때문에 바로 망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43년 간 거는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은 그만큼 안 가요.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것이 인간이에요. 뭔 소리를 해도 요즘 같은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해도 먹는 것이 풍부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것 타령 참 무척 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이 좌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차라리 나라를 못 지키더라도 백성들은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임금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전부 자기네 것 다 갖다가 살려요. 그런데 백성은 하거나 말거나 나라를 부자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백성들이 외면하면 나라를 망합니다. 이게 세금 제도의 굉장한. 그래서 이게 주나라의 하나라 은나라 하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포각해 가지고 이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러면 주나라는 왜 주나라냐? 주역이 나왔던 임금이 주나라거든요. 주나라에서 주역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나라를 딱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주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신하가 둘이 있습니다. 현명한 신하가 둘이, 하나는 주나라의 임금의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이렇게 고든 낚시 물에다 던져놓고 세월을 낚시질하는 강태공이 얼마나 근사해요. 강태공이. 그래 이 두 사람이 이제 딱 그 주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두 사람에게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 무왕이, 그 임금이, 주나라의 첫 번째 임금 무왕이. 그래서 동생에게 만들어준 나라는 그 유명한 노나라고 해요. 중국에 지금도 노나라 하면 자동차 뒷 번호판이 노나라 노자를 써붙이고 다녀요. 노나라는. 그러려면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3000년 전 노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요. 중국에. 또 한쪽은 누구냐? 제나라예요. 제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중국의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교류가 제일 잘 돼 있던 곳 산동성. 그런데 산동성은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이. 그런데 강태공이는 나라를 딱 세우면서 건국 이념이 부국강병입니다. 강태공이의 건국 이념은 나라가 부자되고 그리고 나라가 강해야 되겠다. 부국강병이에요. 그런데 주공은 무왕의 동생 주공이 세운 노나라는 부국강병이 아니에요. 인의예지가 인간의 인성의 근본이 바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의예지의 근본 바탕을 살리는 나라예요. 이제 노나라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윤리 도덕의 나라입니다. 지금 윤리 도덕의 나라를 딱 만들었습니다. 노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가 약 400년에서 약 500년은 채 안 되고요. 400년은 넘습니다. 이 두 나라가 똑같이 가다가 두 나라가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저기를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 제나라가 망하는 것, 나중에 제나라가 망하는 것, 그것도 아마 이 교재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나라는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제나라는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하는데,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하는 제나라는 항상 부자고 항상 힘이 강해요. 그러면 노나라는 윤리 도덕이라고 했잖아요. 윤리 도덕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부자일 수가 없고
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400년, 500년간 서로 의리를 지킨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제 나라가 이 보면 그냥 훅 무너져 버릴 노나라를 안 불어. 스스로 망할 때까지 안 불어요. 예. 그게 그 조상들의 음덕이 그렇게 오래 갔습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 주나라가 이제 마지막 망해갈 때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나라가 망해갈 때. 그러면 처음 주나라가 생길 때에는 어디다 나라를 세웠느냐? 주나라가 지금 저기 말하자면은 저쪽에 서안 진시황 왕 있던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 주나라가. 그래서 그때의 주나라를 서쪽에 있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서주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때는 서쪽 주나라가 낙양으로 동쪽으로 옵니다. 낙양, 그 우리나라에서 낙양 하면 얼마만큼 유명한 곳이든지 우리나라 저기 무슨 노래에도 낙양성 심리어에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낙양이에요. 우리나라 낙양이 아니에요. 낙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는데 이게 낙양으로 주나라를 옮겨서 그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이 동주시대에 처음에 이 말입니다. 동주시대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조간자가 사윤택으로 위진양한데 조간자는 동주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동주의 임금 조간자가 윤택으로 하여금 윤택을 시켜가지고 진양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이자가 다스릴 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글을 나중에 보시다가도 위진양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상황을 봐서 이 위할 이자는 진양을 위해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양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다스릴 유자가 됩니다. 이 하이자가 진양을 다스리게 하니까 윤택이가 청할 이위 균사오이까 의기 보장오이까 이렇게 윤택이가 묻습니다. 제가 이게 이 진양 땅을 내가 다스릴 적에 견사 제도를 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억자가 있으니까 다시 억자죠. 이럴 때에는 아니면 그럽니다. 보장 제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그러면 세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게 견사 제도라는 게 뭐냐? 제일 나쁜 임금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제도가 견사 제도예요. 왜 그러냐? 누에에서 고추실 뽑아버리면 누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고추 뽑아 먹듯이 솔솔 뽑아 먹어가지고 결국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든다. 이게 견사제도입니다. 얼마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은 그 세금 제도를 견사제도라고 했겠어요. 세금 제도를. 누에 고추 실 뽑아 먹듯이 다 뽑아 먹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제도. 견사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억이 아니면은 보장호의가. 보장은 뭐냐? 백성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백성을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는 세금의 위주가 아니고 백성 위주예요. 네가 먹고 살고 쓰고 남는 데에서 얼마씩 최선을 걷게 하는 제도가 이제 보장제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로 세금을 거두면은 궁궐이 텅텅 비어요. 비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장제를 쓰는 임금들은 다 뭐 요즘 말로 자비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이 몸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실천을 많이 합니다.
이 임금들은. 그런데 특색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이 길을 쓰고 와서 나라를 지켜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견사제도를 쓰는 나라는 전쟁 나가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세금제도는 견사제도,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 가장 쉽게 백성들을 살려줘라. 살려주는 세금제도를 해야 나라가 살아남는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2500년 전, 그러니까는 약 400년 전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다 세금은 정말로 적게 거두는 제도를 써야 나라가 잘 산다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이미 결판이 난 제도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2500년 전에 로마의 세금 제도가 가장 적은 세금 제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유럽 그쪽에서는 최고의 주도국가가 된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주도국가가 된 것은 로마가 주도국가가 됐던 것은 다름이 아닌 세금 제도를 굉장히 적게 썼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조간자에게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요? 물으니까 보장제로 해라. 세금 많이 걷지 말고 백성들을 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세금을 걷어라. 이게 보장제로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자왈 보장제인저 하고 관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보장제로 해야지 이렇게 해줍니다. 보장제로 세금을 보장제로 해야지. 윤택이 손기 호수하다. 윤택이 그 호수를 줄였다 하는 것은 뭐냐? 호수를 줄였다. 19의 숫자대로 얼마씩 내는 제도였던가 봐요. 19에. 그러면 10식구면은 10식구를 다 걷어버리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5식구만 세금 내라. 예를 들어서 이게 줄여줘 버린단 말이에요. 호수를. 줄여주니까 나머지 가지고는 막 여유가 생기잖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역사가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장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장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 간에 생소하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이 나라를 딱 땅덩어리 얼마 내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놔. 또 내놔 안 내놔. 또 내놔 안 내놔. 그러니까는 딱 주변국에서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윤택이가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지금 한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창고가 굉장히 아주 튼튼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창고를 채워놓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채워놨는데 그걸 나라 뺏긴 사람이 와서 그걸 털어달라고 하면 좋아할 임금이 어디가 있겠냐. 도망가면서도 너무 나라 걱정을 해요. 이게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예? 또 어디 가면 그냥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힘을 기르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겨우 안정된 나라인데 이게 도망간 나라가 가면은 좋아하겠느냐. 참
이러거든요. 이렇게 아주 근사합니다. 이 사람이 세금만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간자가 이게 죽기 전에 이 사람한테 유언을 한 게 있어요. 야, 너 만약에 나라에 위기가 오거든 이제 아무한테 가거라. 이게 유언을 해줘요. 근데 나라가 딱 당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유언대로 글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받아줘가지고 받아줘서 결국은 합세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게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나라를 하나 운영하는 거 보면은 이 역사에 중국 사람들 역사에 보면은 마음 쓰는 것에 의해서 옆에 나라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마음 쓰는 데 달려 있다. 이런 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정말로 마음 써야 돼요. 마음 잘 써야 돼요. 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자 사람을 이제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복지 정책의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보다도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복지 정책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임금이 백성에게 논아준다고 하는 정책은 벌써 언제 있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냐면 3000년 전 훨씬 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벌써 2500년 이 뒤부터는 나라가 백성을 책임지질 않아요. 백성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사상은 무슨 사상을 하더라도 백성은 여유 있고 풍부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백성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라의 임무입니다. 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정책을 짠다면은 나라는 튼튼하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재 등용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문우가 이극왈 위나라 문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극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 상유언왈 가빈의 현처하고 집이 가난하면은 현명한 마누라가 생각이 나고 국난의 사양상이라 하니 나라가 혼란하면은 어진 재상이 생각이 난다 하니 자 선생이 일찍이 항상 말씀을 하시기를 집이 가난할 적에는 어진 마누라가 필요하고 나라가 혼란할 때에는 어진 재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소치는 지금 재상을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가 소치입니다. 지금 소치는 비성직 행인이 성이 아니면은 책황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인데 이자가 하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묻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임금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 적에요. 거의 자기 속으로는 결정이 나 있는 것을 묻지 않아요. 그래 왜 묻냐? 자기 마음하고 얼마만큼 일치되는가, 얼마만큼 거리가 먼가. 그러니까 일치가 되면은 고맙다 하면 되고 멀면은 그래도 나는 이 사람 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정해놓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적에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물을 만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낫느냐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 말이 이게 이제 진리예요. 뭐냐? 거시기 소친하며 그 사람이 그냥 생활하고 있을 적에 누구하고 친한가? 평상시에 그 사람 친했던 사람을 한번 딱 열거해봐라. 친했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사업가도
사업가 그 주변에 가장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 누구지? 요거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위기에 왔을 때에 사업하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아무 탈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위기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거할 적에는 그 사람이 친했던 바를 보며 부시기소여하며 부자일 때에 그 사람이 좀 쓸만하게 먹고 살 때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베풀었는가, 누구한테 뭘 베풀었는가를 보며 부자일 때에 베풀었는가, 베풀었는가. 그게요, 부자일 때에 베풀면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딴 사람들이 다 돕거든요. 근데 부자일 때 안 베풀면은 어려울 때에 절대 돕지 않는다. 달시기소거하며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가 달자입니다. 성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봐라. 성공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런 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좀 사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게 성공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안 성공한 때는 부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스님 여기 절에 다니면은 대부분이 뭘 가르치냐? 쉬어라, 버려라, 멈춰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에 가면은. 그런데 쉬어라, 버려라, 멈춰라 하는 말이 좋은 건 많은 사실이잖아요. 맞죠? 좋죠. 그런데 쉬어지던가요? 또 버려지던가요? 안 버려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 듣고는 진짜 쉬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는 사람이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니까 뭐가 가진 게 있어야지.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나는 다 쉬어서 버려서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지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버리는 거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 성공해놓고 버려라.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 돼놓고 그 다음에 버리면은 그거 쓸만해요. 그거는. 근데 부자도 아닌 게 뭘 버려?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게 성공하고 나면은 자기가 사람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을 보며 궁식이 소불이하며 그 사람이 궁할 적에 하지 않는 것을 봐라. 궁한다고 아무 짓거리라도 막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궁하다고 해서 빈식이 소불체니 가난할 적에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며 가난할 때에 아무거라도 취하지 않는다. 아무거라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거지들 따라가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거리 따라가면 안 되고 그 깡패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다녀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가난하고 궁할 때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해서 오자의 조기 정진이라 이 5가지를 보면은 세상을 누구를 써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니까 문우왈 선생은 지사하라 천생은 돌아가라. 취 나갈 취자 집사자 당신 집으로 가시오. 오지상을 정의로다. 나의 재상을 결정했도다. 나의 세상 나는 어떤 사람을 해야 될지 딱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 원칙이 언제든지 중요하다. 재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살을 적에 친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남에게 베풀던 것, 그 사람이 남에게 천거하던 사람들, 궁할 때에 하지 않는 것, 가난할 때에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딱 보고 그 사람 인품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재상으로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도 갓도 없는 이제 공부들이 자
가장 중요한 것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지 정책인가, 이럴 적에 제일 으뜸이 세금을 많이 안 걷는 것이 제일 으뜸 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등용하는 데는 그 사람의 품격 5가지를 보고 등용한다면은 조금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다음까지가 바른 식견까지가 이제 한 보따리입니다. 지금 식견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소견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견 짧으면은 아무 일도 못해. 우리는 뭘로 사냐? 소견으로 살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좀 써먹을까,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딱 어떤 계기가 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뭘 도와줄까, 이러면 다 성공해요. 내가 저 사람을 뭘 도와줄까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뭘 좀 이게 요즘 말로 뭘 좀 이게 울고 먹을까, 이러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그것이 이제 바른 식견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문호입니다. 지금 아까 위문호 지금 세상 잘 쓴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태자 격이 딱 세워졌습니다. 시위 무후라, 이 사람이 문후가 아니고 여기는 무후입니다. 지금 무가 부서하이 하할세, 이 무가 서쪽 하수에서 저 표를 타고 내려갑니다. 중류의 중간쯤 가다가 고이 오기왈, 얼굴을 돌려서 오기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죠, 신하에게 말하기를, 미제라 사나지고여 아름답도다 산하의 경고함이여. 근데 배를 타고 산을 쳐다보니까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제일 배 타고 가서 산 좋은 데가, 여러분들 계림이라는 데 들어봐서 알죠?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계림. 계림 가면은 이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타면은 배가 온종일 며칠 걸려요. 이게 또 가고 하는데, 그 강을 타면은 10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루한 줄을 몰라. 경관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이런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강을 배를 타고 착 갈 적에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그 강의 경관에 감탄을 합니다. 강의 경관을. 그래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감명받을 감명받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이게 감명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산을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아름답구나, 산하의 경고함이여, 차는 위국지 보야로다, 이것은 위나라의 보배로다. 지금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로다. 이렇게 지금 딱 지금 그 아름다운 산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참 제 덕이요 부재흠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자기 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산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신하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러면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바른 소견의 핵심은 뭐냐? 정말로 인격에 있는 것이지 산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데 있지가 않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그 부강을 만든 임금에게 있지, 또 부강을 만든 백성들에게 있지, 그 나라가 산이 좋게 생겨서 부강하고 산이 좋게 생겨서 이게 탄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 글의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되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해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근lem하셨습니다.